주유소 앞 가격판을 보는 순간 눈을 의심하셨을 겁니다. 리터당 1916원.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3년 만에 다시 1900원대로 치솟았거든요. 더 기가 막힌 건 경유예요. 휘발유보다 비싼 1934원까지 올라가면서 완전히 역전됐죠. 전국 평균도 마찬가지입니다. 휘발유든 경유든 모두 1850원을 훌쩍 넘어섰어요. 운전자들은 주유소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름값 폭등, 과연 누구 때문일까요? 주유소 정유사? 아니면 시장 자체의 구조적 문제일까요? 오늘은 이 미친 유가 상승의 진짜 원인과 그 이면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시스템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강남에서 20년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 사장님, 요즘 손님들한테 욕만 먹는다고 하소연합니다. 사장님, 도대체 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라는 항의를 하루에도 수십 번 듣거든요. 심지어 어제는 한 손님이 양심도 없냐며 소리를 지르고 갔대요. 카드 결제하면서 눈도 안 마주치고 가는 손님들도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장님은 억울해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라는 게 진심이거든요. 실제로 주유소들은 기름값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정유사에서 내려주는 공급 가격이 있고 거기에 최소한의 마진만 붙여서 파는 구조예요. 개별 주유소가 폭리를 취한다? 완전히 오해입니다. 이 사장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더군요. 여기 보세요. 정유사 공급가가 1860원이에요. 제가 1916원에 팔면 마진이 56원이죠. 여기서 카드 수수료 3%, 인건비, 전기세 빼면 손에 쥐는 게 뭐가 있겠어요? 실제로 업계 평균 마진이 리터당 50원에서 7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마저도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유사가 공급가를 확 올려버리면 주유소는 그대로 받아야만 합니다. 거부할 수도 없고 협상할 여지도 없죠. 물량을 안 주겠다고 하면 장사를 접어야 하니까요. 부산의 한 주유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유사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쪽에서 가격 올리라면 올려야 하고 내리라면 내려야 하고 우리한테 결정권은 없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소비자들의 화살은 온통 주유소로만 향한다는 겁니다. 정작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정유사는 뒤에 숨어 있는데 말이에요. 현장에서 얼굴 맞대고 장사하는 주유소만 샌드백이 된 겁니다. 그럼 정유사는 대체 얼마나 올린 걸까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국내 대형 정유사 한 곳이 특정 주유소에 넘긴 휘발유 공급가, 지난주만 해도 리터당 1630원이었어요. 그런데 중동에서 이란 공습 소식이 터지자마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공급가가 순식간에 1860원까지 치솟은 겁니다. 계산해보세요. 리터당 230원이 오른 거예요. 단 8일 만에 말이죠. 퍼센트로 환산하면 무려 14% 폭등입니다. 8일 동안 14%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 가격 변동일까요? 주유소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1630원에 받아서 1700원대에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급가가 1860원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안 올릴 수가 없죠. 그대로 팔면 역마진입니다. 인천의 한 주유소는 공급가 인상 통보를 받고 당일 바로 판매가를 올려야 했대요. 손님들이 왜 어제보다 200원이나 비싸냐고 따지는데 저도 모르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게 그쪽 사장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국제유가가 정말 8일 만에 14%나 뛰었을까요? 실제로 그 기간 두바이유는 배럴당 5달러 정도 올랐어요. 퍼센트로 치면 6에서 7% 수준이죠. 그런데 정유사 공급가는 14% 올랐습니다. 국제 시세 상승분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건 정유사들이 이 공급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투명하게 공개된 산식도 없고 외부 검증도 없어요. 정유사들이 중동 사태를 빌미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가는 그만큼 안 올랐는데 공급가만 훨씬 더 뛴 거라면 그 차액은 대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 걸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터집니다. 바로 재고예요. 대형 주유소의 지하 저장 탱크. 보통 1주에서 2주면 바닥이 나거든요. 동네 작은 주유소는 사흘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달랐어요. 중동 사태 터지자마자 운전자들이 주유소로 몰려들었거든요. 강서구에서 택시 운전하는 김 기사님, SNS에서 기름값 곧 폭등한다는 글 보고 새벽부터 주유소 찾아갔대요. 평소엔 절반만 채우는데 그날은 풀로 넣었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주유소는 평소보다 2배 가까운 차량이 몰려서 하루 만에 재고가 동났다고 합니다. 재고가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새 물량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미 정유사 공급가가 확 올라 있다는 거예요. 예전 가격으로 산 기름은 다 팔아버렸고 이제 1860원짜리 비싼 기름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주유소로서는 즉각 판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상합니다. 국제 유가는 보통 일주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되거든요. 중동에서 원유 실은 배가 한국까지 오는 데만 보름이 걸리고 정제 과정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번엔 그 시차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중동에서 사건 터진 지 이틀 만에 국내 가격이 뛰었으니까요. 아직 비싼 원유가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정유사들이 아직 오지도 않은 원유 가격을 미리 반영해서 선제적으로 올린 겁니다. 업계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정유사들이 파는 휘발유는 한 달 전에 싼 가격으로 들여온 원유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미래의 비싼 유 기준으로 받고 있죠. 실제 원가 상승은 2주 뒤일인데 가격 인상은 당장 해버린 겁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시장 원리일까요? 이 상황을 정부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거든요. SNS에 글을 올렸어요. 주유소 앞 가격판이 심상치 않다면서 기름값 급등 상황을 국민들과 공유했죠. 평소 경제 이슈를 자주 다루지 않던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가격 담합이나 조작 행위, 이건 대국민 중대 범죄다. 단어 선택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니라 중대범죄라고 못 박은 겁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정도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 거죠. 청와대 관계자 말로는 대통령이 상당히 강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군요. 중동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걸 악용해 국민 주머니 털어가는 건 절대 용납 못한다는 게 핵심 메시지였죠. 참모들과의 비상경제회의에서도 기름값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습니다.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민생 타격을 막아라. 필요하면 법 개정도 불사하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어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산업부 할 것 없이 총동원 태세로 들어갔죠. 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건 속도였습니다. 조사만 하고 끝내지 말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처벌하라는 거였어요. 정부 입장은 명확합니다. 공동체가 위기일 때 그걸 기회 삼아 폭리를 취하는 건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물가를 폭등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죠. 발견되는 즉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실제로 며칠 뒤부터 정유사 본사와 주요 주유소들에 대한 현장 조사가 시작됐고요. 이번엔 봐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정부는 더 큰 문제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죠. 이란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있는 이 좁은 바닷길, 폭이 겨우 33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 세계 원유의 5분의 1이 여기를 통과합니다. 만약 여기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유의 70%가 중동산인데 그 원유가 대부분 호르무즈를 거쳐 오거든요. 과거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실제로 이 해협이 봉쇄된 적이 있었어요. 당시 국제 유가가 하루아침에 2배로 뛰었죠. 그래서 정부가 긴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대안을 확보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손을 내민 게 UAE였어요. 작년에 우리가 UAE에 천공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30억 달러어치 수출했죠. 중동 국가 입장에서 이건 엄청난 안보 자산이거든요. 그 인연으로 양국 관계가 상당히 돈독해졌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직접 UAE 에너지부 장관과 긴급 화상회의를 했어요. 호르무즈가 막히면 우리가 곤란해진다. 대체 루트로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겠냐고 요청했죠. UAE 측 답변이 놀라웠습니다. 400만 배럴을 즉시 보내주겠다. 필요하면 추가로 200만 배럴도 준비할 수 있다. 총 600만 배럴이에요. 이게 얼마나 되는 양이냐면 우리나라가 하루에 쓰는 원유량이 약 280만 배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치가 넘는 양을 한 번에 확보한 겁니다. UAE의 대체 항만인 후지이라항을 통해 들여오기로 했고요. 이 항구는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고 오만만으로 바로 연결되거든요. 안전한 루트죠. 정부 관계자는 방산 협력이 에너지 안보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돈 주고도 못 사는 게 위기 상황의 원유인데 우방국과의 신뢰가 이런 식으로 빛을 발한 거예요. 정부는 이 사태를 단순한 유가 문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걱정한 거죠. 그래서 비상경제점검회의가 소집됐어요.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11개 부처 장차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산업부, 금융위, 국토부, 중소벤처부까지 총출동이었죠. 각 부처가 담당 분야의 영향을 분석해서 보고했어요. 재경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가가 10% 오르면 GDP 성장률이 0.2%포인트 떨어집니다. 소비자 물가는 0.3% 상승하고요. 지금 속도라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수치로 제시한 겁니다. 이어서 산업부 장관이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점검했어요. 석유 비축량은 충분하지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정유사들의 공급과 책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강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죠. 금융위원장은 시장 변동성 얘기를 꺼냈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항공, 물류, 화학 업종 주가가 이틀 만에 5% 이상 빠졌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 조짐도 보이고요.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합니다. 모든 부처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지금 유가 상승폭은 실제 경제 여건에 비해 과도하다는 겁니다. 국제 시세는 6에서 7% 올랐는데 국내 가격은 14% 뛰었으니까요. 어딘가에서 불합리하게 가격이 부풀려지고 있다는 거죠. 정부는 이 정상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특히 주목한 건 가격의 비대칭성이었습니다. 올릴 땐 번개같이 빠르고 내릴 땐 달팽이처럼 느린 거죠. 국제 유가가 오르면 국내 가격은 사흘 만에 따라 올라요. 그런데 국제 유가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이 지나도 국내 가격은 꿈쩍도 안 합니다. 재고 소진해야 해서요 라는 게 정유사들의 변명이죠. 근데 가격 올릴 땐 재고 생각 안 하면서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데이터를 뒤졌어요. 2023년 하반기 사례를 보니까 확실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에서 75달러로 떨어졌을 때 국내 가격은 한 달 반 동안 리터당 30원밖에 안 내렸거든요. 계산상으론 150원은 떨어져야 정상이었는데 말이죠.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중동에서 사건 터지자마자 국내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실제로 비싼 원유가 국내에 도착하기도 전에요. 그런데 만약 중동 사태가 진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유사들은 기존 재고가 비싸서 가격 못 내립니다 라고 할 게 뻔합니다. 올릴 땐 미래 가격 적용하고 내릴 땐 과거 가격 핑계 대는 거죠. 정부는 이 이중 잣대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공정위와 국세청이 합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유사 4곳의 본사와 지사에 동시에 조사관들이 투입됐죠. 가격 담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요.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메일, 내부 회의록까지 전부 압수했습니다. 혹시 정유사끼리 사전에 가격 인상 시점을 조율한 건 아닌지 의심하는 거죠. 국세청은 세금 문제를 파고들었어요. 유류세 환급을 받으면서 실제론 더 비싸게 팔아 차액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거든요. 현장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가짜 석유 섞어 파는 주유소, 물량 쌓아두고 가격 올리길 기다리는 매점 매석 행위까지 전부 적발 대상이에요. 정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정부가 꺼내든 최종 카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최고 가격제예요. 시장 경제에서 정부가 가격에 직접 개입한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어요. 이번 주 내로 고시 제정을 끝내라. 속도전을 벌인 겁니다. 최고 가격제가 뭐냐면요. 석유 제품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정부가 상한선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는 리터당 2,000원을 넘을 수 없다고 못 박는 거죠. 석유사업법에 근거 조항이 있긴 한데 실제로 발동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IMF 외환위기 때 한번 검토됐다가 흐지부지 됐던 게 전부죠. 그만큼 강력한 수단입니다. 산업부는 세부 시행 내용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어요. 정유사와 주유소가 합리적 마진을 초과해 가격을 책정하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한가는 국제 유가와 환율, 유통 비용을 종합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업계는 발칵 뒤집혔죠. 한 정유사 관계자는 시장 원리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했지만 정부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민생이 먼저다. 기업 이익은 그 다음 문제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류세 인하 폭도 확대하기로 했어요. 현재 리터당 164원 깎아주는데 이걸 200원 넘게 올릴 계획이죠. 거기다 저소득층 운전자에게 기름값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월 10만 원 한도로 주유비를 보조해주는 시기예요. 정부가 가진 카드를 총동원하는 겁니다. 시장 자율에 맡겼다간 민생이 무너진다고 판단한 거죠.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동 사태가 한 달, 2달, 길게는 1년까지 이어진다면요. 원유 공급이 완전히 끊기는 상황 말이죠. 그래서 에너지 비축 현황을 전면 점검했어요. 결과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땅속과 바다 밑에 쌓아둔 석유 총 1.9억 배럴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되는 양이냐면 국제에너지기구 IEA 기준으로 계산하면 208일치입니다. 약 7개월 동안은 한 방울도 안 들여와도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숨겨진 카드가 하나 더 있어요. 산유국들과 공동 비축해둔 원유가 0.2억 배럴 있거든요. UAE, 사우디 같은 나라들이 우리 땅에 자기네 기름을 맡겨둔 겁니다. 평소엔 그쪽 소유지만 비상 상황이 되면 우리가 우선 구매권을 갖기로 계약이 돼 있어요. 이것까지 합치면 2.1억 배럴입니다. 산업부 관계자가 설명하더군요.
호르무즈가 막혀도 당장 기름이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죠. 천연가스는 어떨까요? 사실 가스는 석유보다 상황이 낮습니다. 중동 의존도가 14%밖에 안 되거든요. 카타르에서 주로 들여오는데 설령 카타르산이 끊겨도 호주, 러시아에서 대체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미 여러 공급선을 확보해뒀으니까요. 다만 정부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의존도를 지금보다 훨씬 낮출 계획이에요. 미국 셰일 오일, 중남미 원유, 아프리카 산유국까지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거죠.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에너지 안보 이번에 제대로 다져놓겠다는 의지였어요. 유가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코스피가 이틀 만에 3% 넘게 빠졌거든요. 항공주는 더 심했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일주일 새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유가 오르면 항공사 적자 폭이 커지니까 당연한 반응이죠. 물류업체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환율도 요동쳤습니다. 달러당 1120원까지 치솟았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경제 위험하다는 시그널이죠. 정부는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금융위원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어요. 지금 시장 변동성은 펀더멘털 대비 과도합니다. 투기적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폭탄 발표를 했죠.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펀드를 가동한다는 겁니다. 주가가 급락하면 이 돈으로 주식을 사들여 시장을 떠받치겠다는 거예요. 채권 시장이 흔들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100조 플러스 알파로 확대할 수 있다고 못 박았어요. 무제한 지원도 불사하겠다는 뜻이죠.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환투기 세력이 원화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국민연금도 움직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투자 비중이 50%가 넘었는데 이번 기회에 국내 투자를 늘리기로 했어요. 새로운 투자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국내 우량 기업에 장기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겠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외부 충격에도 끄떡없도록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단순히 불 끄기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의지였어요. 정부는 이번 사태를 가볍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합동대응반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켰어요.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가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있죠. 경제관계장관회의도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유가와 물량 수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이번 위기는 전 세계가 함께 겪는 문제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기회로 만들 것이다. 에너지 안보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불합리한 가격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약속했습니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요. 기름값 횡포는 반드시 근절하고 에너지 안보는 확실히 확립하겠다고 말이죠. 위기가 왔을 때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번엔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